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원 이름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빗소리가 녹음이 되네요. 자,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왜 배우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도체나 여러 신소재들의 어떤 원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보호가 이야기한 원자 모형은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이 전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들은 아무렇게나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특정 궤도를 따라서만 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궤도는 원자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굉장히 많은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에 이제 번호를 붙이죠.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궤도를 1번으로 해서 그 다음은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전자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서만 돌 수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또한 정해져 있게 됩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궤도를 따라서 돌 때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요. 두 번째 궤도를 따라서 돌 때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전자는 요 궤도와 궤도 사이 중간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13.6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를 가지거나 혹은 이 다음번 궤도에서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거나 요 두 값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 전자가 에너지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전자가 여기 있을 때 핵에 가장 가까운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을 때 이 전자의 에너지는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들 N2, 3, 4, 5, 6, 7 이렇게 막 무한대로 가겠죠.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움직이거나 혹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거 우리가 전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전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 전자가 빛을 혹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자, 현재 이 전자의 바닥 상태에 있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커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 주변으로부터 흡수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자, 높은 상태로 전이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근데 이때 에너지를 얼만큼 흡수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두 궤도 사이에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에서 빼기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를 하면 10.2 일렉트론 볼트의 어떤 에너지를 흡수를 한 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자, 전자는 요 정해져 있는 궤도 밖에 돌지 못하기 때문에 요 10.2라는 값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고 이보다 조금이나 작거나 많거나 하는 에너지는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아래 낮은 상태로 전이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 상태가 낮은 궤도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도 이 궤도에서, 이 두 궤도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10.2 일렉트론 볼트가 방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궤도에서 가지는 전자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흡수되거나 방출이 된다. 근데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는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재화되어 있으므로 기체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라색에서 빨간색까지 빛이 있습니다. 그죠? 가시광선에 대한 스펙트럼입니다. 자, 여기에 색깔마다의 빛은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내뿜을 수 있는 빛의 에너지도 몇 개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빛만 여기에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와 빛의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면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진동수의 곱으로 광자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의 진동수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에너지가 큰 쪽의 빛의 진동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관속시와 진동수와 파장 이런 관계에서부터 진동수에 대한 식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를 에너지식에 대입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큰 빛과 작은 빛의 파장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 파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에너지가 큰 빛은 진동수가 크고, 진동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곧 파장이 더 짧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수소 원자의 전자 궤도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자, 전자가 이렇게 N2부터는 이제 들뜬 상태가 되겠죠. 5까지 지금만 나와 있는데, 이 들뜬 상태에서 요 바닥 상태 N이 1인 궤도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을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2인 궤도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을 발머, 3인으로 떨어지는 걸 파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빛들은 자외선 영역이 되고요. 발머는 라이먼 계열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가시광선 영역이 될 것이고요. 파셴 계열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영역의 빛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어떤 원자들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요 원자와 원자 하나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서로의 어떤 전자들이 가진 에너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 고체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다다닥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원자 핵이 서로의 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 자체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왼쪽 원자 핵에 의한 궤도 하나와 오른쪽 원자 핵에 의한 궤도 하나가 각각 조금씩 이렇게 나뉘어져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더 많은 원자 핵들이 다다닥 붙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붙을 때마다 나눠지면서 미세하게 나눠지다가 결국에는 이 선들이 모여서 이렇게 띠처럼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 띠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서 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 안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라고 해서 허용된 띠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허용된 띠 사이에 여기에는 지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띠와 띠의 틈이라고 해서 띠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띠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걸 또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에너지 T가 두 개 있고요. 여기는 T 틈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T에도 지금 이름이 두 개가 붙었죠, 그죠? 전도 T와 원자가 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원자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다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채워지다가 마지막 녀석이 가장 에너지 높은 상태에 이렇게 딱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 채워져 있는 요 에너지 T를 우리가 원자가 T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자가 T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전자가 없는, 전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에너지 T를 전도 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자가 T에 있던 전자들이 결국에 나중에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뽕 점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원자가 T, 전도 T의 어떤 T틈의 차이에 따라서 고체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연체와 그 다음에 도체, 그 다음 반도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먼저 절연체부터 살펴봅시다. 자, 절연체는 전류가 지금 흐르려면 여기 지금
원자과 띠에 전자가 있어. 그럼 얘가 점프를 해가지고 전도띠까지 간 다음에 얘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에너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절연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에너지만 있으면 얘가 올라가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리고 반도체는 이 띠틈이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띠틈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얘가 거의 점프를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연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얘가 전도띠가 원자과 띠가 가까워가지고 얘가 점프를 해서 전류를 흐르게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도체나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하고 아직 적응이 잘 안 됐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두 차시 내용을 좀 하나 압축해 놔서 시간이 좀 긴데 천천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